안녕하세요. 한국시베리아센터 북극 영상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9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북극 해저에서 대도시 한 블록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의 싱크홀이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보고대는 알래스카주의 북쪽 연안과 캐나다의 밴쿠버 섬 부근에 위치하는 북극해의 일부를 이루는 바다입니다. 캐나다의 몬테레이베이 아쿠아리움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2003년부터 이 보퍼트의 해저를 연구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에 참여해왔는데요. 해저에 대한 상세 조사를 위해 자동 수중 어뢰와 같은 로봇을 활용해 4년에 한 번씩 매핑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연구 결과 북극본 가장자리 해저에 빠른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북극해의 해저의 뉴욕 맨하튼의 6층 건물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40개의 싱크홀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소의 선임과학자 찰리 폴에 따르면 이러한 구멍들이 영구 동토층의 파괴로 인한 것이라며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이 해저로 올라가 대기 중으로 흡수되고 이것이 다시 영구 동토층의 해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싱크홀이 발견되고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어 괜찮지만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존재할 수 있고 이후 북극풍 해저 싱크홀의 확대에 따라 시설물 건설과 보존에 큰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찰리 폴은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여름 북극으로 귀환해 수중 영구 동토층의 붕괴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역시 영구 동토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미 1929년 영구 동토층 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이후 모스크바 국립대의 세계 최초의 지질학과 개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야쿠츠크와 튜멘 지소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영향을 바탕으로 영구 동토층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해저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 문제, 한계 없는 개발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인류에게 자연이 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는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고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 조처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은 러시아 독일 간 가스 공급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인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총 1230km에 달하는 이 가스관 건설에는 약 110억 달러가 소요되었는데요. 이 중 절반은 러시아의 가스프롬사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기업이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적이고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러 제재 조처로 인해 노르트스트림2 AG그룹과 독일 자회사 가스포 유럽이 스위스에서 파산 신청 및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AG그룹은 지난 3월 근로자들과의 계약도 종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G그룹의 모든 회사가 폐쇄될 것인지 아니면 가스프롬이 가스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이전부터 러시아와 독일 간 직통 가스관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폴란드는 모스크바가 에너지를 이용해 유럽 전체를 협박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참에 노르트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유럽, 에너지를 팔아야 하는 러시아. 그러나 전쟁과 관련해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빚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들을 보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들 중 하나로 알려진 오미야콘 보유국인 사하공화국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여행가이자 탐험가인 보그단 볼체프 팀이 사하공화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북극 탐험에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극동을 거쳐 야코티아, 즉 사하공화국 최북단인 paksa고지에 도달한 뒤 이러한 경로를 토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여행객들을 위한 새로운 관광 루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하공화국 정부 소셜 네트워크 푸칸딱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탐사팀이 스토카를 이용해 북위 74도 지점까지 도달한 것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볼체프 탐사팀의 성공으로 새로운 관광 루트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고 사하공화국 정부가 진지하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3년도에는 일반 여행자가 북극을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4월 11일에서 1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아르찌카 찌리토리아 지알로가 대화의 영역 북극이라는 주제로 제6차 국제 북극 포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고 유리 투르트네프 러시아 대통령 전권 극동지사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연방의 의장국으로 있는 북극 이사회가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여파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포럼에서는 경제발전, 북극의 쾌적한 생활조건, 물류 개발,
환경과 기후, 과학과 교육을 주제로 한 여러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북극 국가들의 이익과 평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3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던 북극 원주민 언어의 보존과 증진에 관한 국제 세미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하공화국, 즉 야쿠티아의 북극 지역으로 배송되어야 하는 모든 식료품을 북극 항로를 통해 운송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야쿠티아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북극 항로를 통해 자국 내 북극 지역과 같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에 필요한 식량과 식료품 배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극 물가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북극 지역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원활하게 식량 등을 조달하기 위해 앞으로 북극 13개 지역에 무역 및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철도 대신 북극 항로를 활용함으로써 동지역 주민들이 1년 내내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 측은 오는 7월 크라스노다르에서 야쿠티아로 북극 항로를 통한 배송을 일부 시작하고 2023년부터는 북극 항로를 활용한 배송 작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시베리아 센터 북극 영상 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9화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